아는 척하기 좋아하는 세 남자의 정신없는 수다방송 원주 아는 척. 저희는 원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주 아는 척 조국인 전원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우주씨 저희가 또 특집 방송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또 연말을 맞아서 원주원초 또 특집 기획 준비했는데 바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리뷰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오, 네, 저희가 아마 무실동은 지금에서도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아마 이 방송만 처음 들으신 분들은 행정사무감사가 무엇인지 혹시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건지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국회에는 이제 국정감사가 있죠. 아, 그렇죠. 그건 아마 대부분의 네. 많은 분들이 아실 내용이죠. 그 의원들 나와서 네. 장관들, 공무원들 불러다가 막 호통치고 이렇게 멋지고. 네, 많은 또 에피소드들, 그쵸, 네. MS 오피스 이런 또 사건들도 낳기도 아무튼 별일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뉴스가 아주 많이 나오는. 그리고 항상 이제 유튜브를 요즘 통해서는 또 보다 보니까 짤들이 항상 이 국정감사 기간에 좀 많이 나오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똑같이 우리 지방 의회에도 이 국정감사와 비슷한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이제 원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또 한눈에 살필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그런 얘기거리들을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행정사무감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사실은 국정감사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맞아요. 많이 볼 수 있지만 행정사무감사를 볼 기회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존재하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네, 제 그렇죠. 주변에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리뷰를 하려고 한다. 이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고 있었는데 그거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있다 이러면은 그게 뭐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렇죠. 아마 이게 어떤 내용인지도 아마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행정사무감사라는 거는 원주시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의원들은 밥값을 하고 있는지를 그렇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리라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나중에 선거 때 제대로 투표도 하고 그렇죠. 평소에 목소리도 좀 내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관심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행정사무감사의 어떤 존재, 그리고 진행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이 모르는 경우가 있다. 저희도 네네. 평소에 사실 그랬고요. 맞아요. 이거 준비할 네네. 전까지는. 그래서 이번 기회 우리 원주 아는 척이 한번 이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한번 좀 다뤄보자. 네네. 그런 의미로 이제 특집을 준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요. 같고요. 저희 아마 이 업로드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번에는 약간 넷플릭스 메타로 아주 갑자기 알림이 막 4개가 그러니까요. 연달아 또다다다다다 네, 떴을 좀 겁니다.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이 행정사무감사가 다양한 내용들, 아까 우재 씨가 말씀해 주셨듯이 원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이적으로 이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또 이걸 막 한 8시간짜리 풀 버전으로 올리면 가뜩이나 이게 좀 그렇죠, 쉽지 그렇죠. 않은데 더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위원회별로 하나하나씩 조금 나눠서 저희가 정리해서 또 네. 이걸 다 회의록을 찾아보고 이러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그나마 최대한 잘 정리해 봐서 한번 정리해 방송을 내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주시 의회에 보면은 행정사무감사 비롯해서 이렇게 회의록들이 올라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회의록을 바탕으로 이번 리뷰를 좀 진행하려고 하고, 말씀처럼 이제 핵심 이슈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한 5가지 정도를 네네. 위원회별로 선정을 해서 논평을 하고, 이제 이 위원회에서 가장 활약을 한, 오. 눈부신 활약을 한 어떤 최고의 플레이어, 최고의 플레이어. 네. 이런 최고의 의원을 한번 네네. 뽑아보는 그런 방식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2022 행정사무감사 리뷰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소개. 오늘은 저희가 이 방송이 첫 방송이니만큼 네. 또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시긴 하셨지만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무엇인지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도 이 사회 시간이나 이제 정치를 이제 들으신 분들은 우리가 평소에 다 알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입법부는 이제 행정부의 정책을 이제 의결하는 역할을 하죠. 뭐 네네네. 예산을 비롯해서 이런 그렇죠. 거. 네. 네, 그런 걸 하는데 집행은 관여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의결, 맞아요. 예산 네. 이런 것만 컨트롤하고. 그리고 행정부는 정책을 집행하죠. 네, 근데 의결에는 또 관여하지 못하는. 맞습니다. 이론적으로 네. 보면 그런 게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이제 자주적으로 좀 일을 하면서 서로 뭐 상호 견제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균형을 이루는 네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배우는 권력관계 아니까 뭐 삼권 네, 분립 막 삼권 이래가지고 분립이었지. 네. 몽테스키에 나오고 막 맞아요. 네. 기억나실 겁니다. 네.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대통령과 국회 관계가 딱 그거죠. 이제 그렇죠. 행정부인 대통령과 입법부인 국회의 관계가 네네네. 딱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이제 지방 정부가 있습니다. 집행부, 행정부인. 네네. 또 입법부인 지방의회가 있죠. 이들이 바로 이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지방자치를 계속 굴러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맥락에서 이제 행정사무감사는 바로 이 지방의회가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핵심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회 국정감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따라서 이 행정사무감사는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을 필두로 한 이 지방정부가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행정 업무 전반을 좀 포괄적으로 감사하는 제도인데요. 시정의 잘못을 적발하고 또 시정 요구 등을 함으로써 행정이 이제 제대로 돌아가게끔 네. 그렇게 하는 거죠. 호통 치는 건가요? 그렇죠. 뭐 공무원 불러다가 왜 일을 왜 이렇게 했냐. 똑바로 좀 하시라. 시정하세요. 네, 그런 걸 좀 하는 자리다. 어떻게 네네. 보면은 말 그대로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의회 역시도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제 예산안 심사도 좀 해보게 되고 또 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 같은 것도 좀 수집하게 되고 좀 자신들의 의정 활동에 좀 도움이 되는 네.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네.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 평소에도 이런 행정부와의 원활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얻긴 하지만 그렇죠. 특히 조금 더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게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는 이제 매년 한 번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14일 동안, 2주 동안 하고요. 우리 원주시 같은 기초자치단체는 이제 9일 이내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은 뭐 지방자치단체, 우리 뭐 행정부, 뭐 시장을 필두로 한 그런 뭐 시청 그런 쪽이고요. 또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 또 지방공기업 같은 이런 곳은 당연 감사 대상이 되고 또 네네. 교육 학예 관련 기관, 또 지방자치단체 사무위임 위탁단체, 또 지방공사공단회 출자 출연 법인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이제 감사 대상인데 이런 곳들은 각종 뭐 센터 재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네네. 위탁받은 민간 기관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게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죠. 뭐 흔히 얘기하는 중간 지원 조직 뭐 그렇죠.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도 바로 이런 데는 이제 본회의 승인을 해서 이제 감사를 펼쳐야 되는데 한마디로 이 우리 지방 정부에 세금이 들어가는 곳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거의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상임위별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원주시 같은 경우는 상임위가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예, 의회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가 있고 산업경제위원회, 문화도시위원회 이렇게 4개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상임위에 속한 의원들이 뭐 현지 확인도 하고 또 서류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 장이라든지 관계 공무원의 출석 증언을 듣고 그리고 이제 참고인 의견 진술 이런 걸 진행하면서 감사를 펼치고요. 감사가 완료된 뒤에는 이제 감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걸 본회의에 제출해 의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원주시 행정사무감사는 저희가 뭐 무시일동은 지금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정확히 어느 기간에 진행이 됐었나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11월 21일부터 29일 동안, 그러니까 한 달 전이에요. 네, 그때 이제 9일간 진행이 됐고요. 올해 국정감사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원주시의회 이제 행정사무감사는 좀 이제 전임 시정, 원창목 시정, 그리고 현임인 이제 원광수 시정이 좀 겹쳐 있잖아요. 기간 네네. 자체가. 그래서 보니까 두 시정을 좀 동시에 평가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무실동은 지금에서도 요 부분이 아마 이 행정사무감사의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도 말씀드리기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위원회는 정말 약간 전임 시정을 거의 뭐 몰아붙이는 그런 데가 되기도 하고 네. 또 어느 시정은 뭐 좀 전임 시정보다는 현임 시정에 오히려 좀 책임을 묻는 감사가 되기도 하고 좀 네네. 위원회별로도 특징이 있었다. 뭐 미리 좀 예고를 해드리자면요. 네네.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국정감사도 보면은
잘하는 의원들은 막 유튜브 클립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스타가 되잖아요. 네네. 국정감 네. 스타가. 그렇듯이 이제 이 지방의회에서 펼치는 이 행정사무감사 역시도 이 지방의원의 역량이 굉장히 빛을 발하는 자리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불리죠. 여기서 이제 활약을 해야 밥값을 제대로 하는 거다. 네네. 투표한 보람을 느끼게 하는 거다. 유권자들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또 국정감사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는데 이렇게 아무리 내가 여기서 활약을 하더라도 이게 알려지지 않으면 나는 진짜 의정활동의 꽃을 내가 피웠는데 그렇죠. 꽃을 그냥 우리 집에서만 피우는 모습인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그렇죠. 누군가 이제 봐줘야 되는데 그 활짝 핀 꽃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앞으로 소개해드리겠지만 어떤 의원은 정말 자료를 막 엄청나게 준비를 해가지고 다 질문을 합니다. 모든 사안을. 근데 어떤 의원은 출석했다고는 돼 있어 회의록에. 근데 네네. 발언이 없습니다. 막 의원은 뭐 그냥 자리만 앉아있다 가는 건가? 뭐 이럴 정도로 거의 활약이 없는 의원들도 있고 말이죠. 확실히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행정사무감사를 저희가 내용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어떤 의원이 조금 더 이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는지 그렇죠. 아니면 소극적으로 임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바로미터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과연 올해 원주시정은 어땠고 또 어떤 의원들이 밥값을 좀 제대로 했는지 이제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개. 그러면은 저희가 이번 이 첫 번째 시간에 다뤄볼 의회운영위원회부터 네. 저희가 다뤄볼 텐데요. 네. 그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한 소개를 또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그 이름 그대로입니다. 의회를 운영하는 이제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네. 여기는 이제 의회 운영 또 의회 사무국이 있잖아요. 우리 원주시는 거기 네네. 사무국을 좀 이제 관장하고 또 뭐 회의 규칙 같은 걸 이제 평소에는 정화해서 좀 원주시 의회가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좀 조율하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위원회 구성을 보면은 9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제 여당인 국민의힘이 5석, 이제 민주당이 이제 야당이죠. 4석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은 이제 민주당의 김지현 의원입니다. 이분이 이제 재선이죠. 중앙동, 원인동, 일산동, 태장 1, 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네, 그리고 부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초선 원용대 의원입니다. 이분은 이제 소초면, 개운동, 명륜일동, 봉산동, 행구동을 또 지역구로 하고 있는. 네네. 네, 이게 사실 이 의원이 어디 지역구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지역의 의원이 누군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좀 이번 기회에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그리고 이제 위원들로는 이제 또 국민의힘 초선의 김학배 위원, 이분이 이제 학성동, 단계동, 우산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의 초선 김혁성 의원이 있습니다. 중앙동, 원인동, 일산동, 태장 1, 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고, 그리고 초선의 국민의힘 나윤선 의원 비례대표입니다. 그리고 초선의 국민의힘 신익선 의원 비례대표고요. 그리고 초선의 국민의힘 조용석 의원, 이분은 문막 지정 불온 귀례면 출신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초선 차은숙 의원 비례대표고요. 그리고 홍기상 민주당 초선 의원입니다. 소초면, 개운동, 명륜일동, 봉산동, 행구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9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지원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그 모든 의원이 초선 의원이네요. 그렇죠. 기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번 원주시의 초선 의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의회 운영위는 특히 이 초선 의원이 그러다 보니 재선의 김지현 의원이 바로 위원장을 또 맡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 운영위원회 감사 대상은 딱 한 곳입니다. 의회 사무국. 여기를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자료 제출 요구한 거 보면은 민원 처리 현황 어떻게 됐는지 또 연도별 의안 처리 실적과 의정 소식지 제작 배부 현황 같은 이런 자료 제출 3건을 의원들이 요구를 해서 진행이 됐고요. 11월 21일 딱 하루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왜냐면 이제 감사 대상이 한 곳이니까요. 비교적 하루 동안 좀 짧게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진행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는 어떤 이슈들이 조금 있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앞서서는 이제 이슈들 중에 뭐 많은 것들을 좀 꼽아보겠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아까 우지 씨가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의회 운영위원회는 이 감사의 대상 자체도 조금 한정되어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슈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죠. 이거 이 회의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게 없습니다. 만건도 뭐 5개도 안 되고요. 네네. 그래서 뭐 여기서 5개 꼽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딱 핵심만 간추려서 한 2가지 정도로 좀 압축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슈 1. 의회부터 탄소 중립, 솔선수범. 그러면 첫 번째 좀 핵심 이슈는 무엇인가요? 네, 첫 번째는
의회부터 탄소 중립 솔선수범입니다. 오, 네. 네, 이게 이제 국민의힘 원용대 의원과 민주당 김지현 의원이 이제 질의한 내용인데요. 이제 인쇄 용지 사용을 줄이고자 의회 회의실에 현수막을 대체할 이제 LED 전광판을 설치하고요. 또 의원들에게 태블릿, PC를 보급하자고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네네. 이제 원주시 의회부터 좀 탄소 중립을 솔선수범하자는 그런 취지인 거죠. 네네. 이게 보면은 아마 뭐 국정감사 이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감사 보면은 이 옆에 A4가 이만큼 쌓여 맞아요. 있는 게 약간 좀 자랑하려고 그러니까 약간 이미지 어필하는 거 아닐까? 그 중간 이게 다 자료 있지. 약간 다 읽어는 보셨는지. 그러니까 백지일 수도 있고. 자료는 이만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래서 저렇게까지? 그러니까요. 아니 굳이 감사장에 이만큼까지 이 약간 나 이만큼 지금 있어. 그러니까요. 약간 그리고 우리가 그 뭐 국회 방송 이런 거 보면 말이죠. 가끔 이제 의원 동정 이런 뭐 짧은 다큐처럼 할 때가 있는데 의원 사무실 들어가잖아요. 아, 맞아요, 의원들. 또. 뭐 자료를 뭐 그건 어마어마하게 써놔요. 막. 감사 그 네. 장소 뭐 비교할 때도 못해요. 막 이 양옆에 막 아니 뭐 저는 뭐 이 자료 속에 파묻혀 삽니다. 막 거의 뭐 그러니까요, 이런 약간.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네. 그래서 옛날에는 약간 그게 뭐 그럴지 모르지만 네, 네, 네. 요즘은 또 이게 좀 특히 또 너무 이런 중요한 종이 사용에 그렇죠. 이제 대해서 뭐 기업도 그렇고 이제 다양한 곳에서 어쨌든 환경을 보호하기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종이 사용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런 그 의회에서도 이런 감사 장면이나 아니면 그 방금 말씀하셨던 의원실의 풍경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종이 사용이 그 어느 곳보다 좀 많은 그렇죠, 곳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런 제안을 해주셨던 게 아닐까. 네. 그래서 이 의회 사무국장이 신철훈 국장이 이제 답변을 하는데 먼저 LED 전광판에 대해서 일단 장단점이 있다고 답변을 합니다. 네. 장점은 뭐냐? 예산이 절감되죠. 일단 현수막 안 뽑아도 되니까 막 이런 거. 그리고 자원이 절약됩니다. 괜히 인쇄 안 해도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장점인데 이제 단점이 뭐냐? 일단 회의실 미관상 좋지 않다. 이렇게 전광판이라는 게 이미 이게 네. 그러니까 현수막은 붙였다 떼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렇죠. 그렇게 좀 네.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데 네. LED는 약간 이게 뭔가 번쩍번쩍 하잖아요. 아, 그쵸. 그게 뭔가 인위적으로 보이고 더 조금 이질적으로 보일 수가 있다. 그런 게 있고 또 무엇보다 전광판의 밝은 빛 때문에 아하. 우리 현수막 왜 뽑습니까? 사진 찍어야 되잖아요. 그 그쵸, 아래에서 그쵸, 그쵸. 의원들. 네, 근데 이 LED는 사진이 역광으로 나오게 만들기 때문에 아. 사람 얼굴이 까맣게 보인다. 아하. 그래서 이게 좀 미관상 좋지 않다. 그래서 아 근데 약간 이게 요즘의 LED도 그럴까요? 약간 이게 그 예전 시대 LED가 아니라 LCD 때 생각하시는 게 아닐지. 그래서 모르겠어. 네. 근데 보니까 뭐 시청에서도 원래는 LED 전광판 달자는 얘기가 나왔대요, 회의실에. 근데 이게 결국 이런 단점 때문에 못 달았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 뭐 검토를 다들 해본 것 같긴 해요. 여러 가지 그 장비를 가지고. 근데 뭐 글쎄 모르겠어요. 어떤 전광판을 가지고 비교를 했는지 그러니까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뭐 미관상 좋지 않다. 또 아니면은 뭐 저희가 지금 보통 보는 LED는 그래도 모니터 사이즈라서 그렇게까지 영향을 주지 않는데 그 정도로 대형으로 들어가면 뭐 요 말씀하셨던 그런 단점들이 실제로 단점을 작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긴 하겠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했던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버스 타면은 버스 이제 다음 정류장 뭐냐 그래 이제 버스 앞좌석에 이렇게 네네네. 붙어 있는 거죠. 완전 우측 끝에 막 이렇게 이게 막 이렇게 볼록볼록 이게 네네. 튀어나오는 약간, 그런 전광판. 네, 달경달경 그렇죠. 네네네. 그런 전광판 아닐까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 뭐 학교 같은데 가면은 아니면 뭐 관공서 가면은 이제 뭐 누구누구 방문을 환영합니다 뭐 이렇게 슬라이드로 지나가는 막 전광판 아마 그런 류가 LED 전광판인가 뭐 그런 생각들고요. 그런 네네. 거라면 좀 뭐 미관상 아마 우려하는 게 그쵸, 아마 그쵸.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닌가 그런 건 약간 싶기도 하고. 빛번짐도 심하고 네. 되게 아마 그걸 미리 염두에 두셔야 돼. 뭐 다른 제품이 없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네. 일단은 그런 단점에 대해서 좀 지적을 좀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요. 왜냐면 요즘에 뭐 콘서트장이나 아니면 뭐 콘서트 아니더라도 이렇게 대형 LED를 활용하는 곳 보면 굉장히 품질이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어도 굉장히 막 이렇게 빛번짐이 심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보통 보면은. 그렇죠. 네네. 그 뭐 글쎄요 그런 건 좀 비싸서 뭐 좀 꺼려는지 모르겠어. 아하, 어쨌든 뭐 신국장은 조금 단점을 처음 이런 답변에서는 것들로. 그렇게 네네. 얘기를 했고 또 그다음에 태블릿 PC 이것도 장단점이 있다. 아하. 장점은 뭐 의원들이 말한 거고 이제 단점 같은 경우를 좀 더 강조를 했는데 뭐냐면 이제 첫째는 이제 가독성이다. 우리가 이제 인쇄 출력을 하면은 네네네. 어디 몇 페이지 보세요 그러면 바로 쫙 넘길 수 있는데 그죠. 한 번에 넘어가거나 그렇죠. 이렇게. 쭉 해서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태블릿 PC로 하면은 몇 페이지 보세요 이러면 뭐 이렇게 눌러야 된다 이렇게 이거 넘기는 힘들다는 거야. 이게 사실 그것도 네네. 기능을 잘 쓸 줄 알면은 그러니까요, 이렇게 눌러서 이거. 바로 넘길 수 있는 아마 그런 그렇죠. 그 광고의 문서들은 아마 쪽번호나 이런 게 더 잘 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아마 이렇게 목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니 목차가 아니더라도 요즘 뭐 이렇게 뷰어나 이런 기능들은 바로 몇 페이지로 갈 수 있는 기능들이 있긴 한데 그렇죠. 확실히 이런 게
그냥 기존의 종이로 보셨던 분들에는 익숙치가 않으니까 그렇죠, 이 태블릿을 자주 사용하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네. 어려움이 좀 있다. 네. 그런 의원들은.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메모 같은 것도 이제 우리 해야 되잖아, 하면서. 네네. 태블릿도 이 메모하기가 또 힘들다. 약간. 잘 모르겠어요. 네. 저희는 이제 태블릿을 워낙 익숙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안 또, 써보신 분들은. 네, 그리고 제품에 따라서 조금 그렇죠. 이게 메모 기능을 뭐 메모 기능은 지원하겠으나 이게 펜이나 이런 게 그렇죠. 네, 기능을 지원을 안 하는 뭐 태블릿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뭐 하다가 펜 배터리 나가고 이러면 또 열받고. 아, 그렇죠. 네. 뭐 거기까지는 좀 모르겠죠. 네. 그리고 그런 또 것도 있다. 그러면은 왜냐면은 의회 예산으로 이걸 마련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으로 사면은 뭐 아이패드나 아니면 그렇게 굉장히 고가의 제품을 사도 괜찮지만 의회에 항상 비치해 놓고 의원들이 쓰게 하는 제품을 뭐 물론 아마 뭐 좋은 제품을 사겠지만 그게 또 아무래도 예산으로 활용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제약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준이나. 아무래도 네. 최대한 이제 가성비 위주라든지. 네,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우리가 필터 정렬을 한다 그러면 최저 네. 가격순 약간 그쵸, 이런 네. 느낌이 떠오르죠. 아니면은 아마 뭐 나라장터나 이런 데서 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 네. 위주로 아마 구매를 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태블릿 PC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다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냐라는 것들을 또 다를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있어서 네. 그리고 이제 여러 수정 자료를 이제 의회는 배포하지 않겠습니까? 그 파일이 계속 쌓이지 않을까? 아, 맞아요. 2, 3, 4 같은 그쵸, 그쵸. 파일이 네. 조금씩. 그러니까 이제 나는 지금 6번 파일 얘기하고 있는데 6번째 수정된 네, 파일. 네, 네, 네. 근데 지금 5번째 수정된 파일을 누군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제깍제깍 보기 어렵다.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네. 혼선이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용량이 큰 파일은 아까 성능 얘기도 나왔지만은 부팅 오래 걸린다. 아. 불러오는데. 네. 아니 그런 도대체 이 어떤 태블릿 쓰고 모르겠어. 계시는 건지 지금 국장님 10만 원 미만 태블릿을 말씀하시는 국장님 건지. 저기 뭐 초가성비 제품으로 지금 쓰고 계시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태블릿 좀 바꿔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지난 이제 그 의회 때도 그러니까 2021년 후반기 때도 얘기가 나왔대요. 태블릿 PC 하자고. 근데 이런 단점들 때문에 당장 시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신국장은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나오니까 이제 원용대 의원이 또 추가 질의를 합니다. 태블릿 사용을 한 거에서 물론 의원들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으니까 그럼 선호도 조사를 일단 해보자. 네, 원하는 네, 사람이 네.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요즘 태블릿 성능 뛰어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 용량 걱정 그 정도. 그러니까 이분 용량이 뭐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아니 우려하시는지. 용량이 뭐 한 13기가 정도 그러니까. 된답니까? 그래서 뭐 웬만한 건 아마 요즘 태블릿 성능은 다 이제 커버가 될 거다. 뭐 이런 취지의 이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광판 같은 경우도 처음에 원용대 의원은 본회의장에 이걸 달자 그랬어요. 아, 근데 네네네. 본회의장은 뭐 미관상 그럴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소모임 방이 있습니다. 이제 원주시 의회에 보면 거기는 이제 의원들뿐만 아니라 지역민들도 이 대관에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런 데도 현수막 정말 많이 쓰니까 그럼 여기부터 해보자. 여기는 뭐 사실 조그만 방이고 이런 게 오히려 현수막을 더 많이 쓰는 곳이기도 하니까 여기부터 그쵸. 하면은 뭐 차라리 낫지 않겠냐. 여기부터 해서 뭐 괜찮다면 더 확장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좀 재차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신국장의 답변이 이제 태블릿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뭐 의원님 말씀대로 여론을 좀 들어보고 해보겠다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이제 운영위가 예산을 편성해줘야 되는 문제가 의원들이 네네. 좀 네. 논의를 해서 좀 결정을 해주시면은 따르겠다 이렇게 답변했고 전광판 같은 경우도 의원들이 좀 그러면 의견을 모아서 좀 결정을 내려주시면 소모임방부터 좀 시범적으로 적용을 해보겠다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의원들이 결정해서 뭐 당장 소모임방이 아니라 본회의장에 설치하자고 만약에 결의를 한다면 바로 이렇게 실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어떻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의회 사무국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거를 이제 반영을 해서 이제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이제 의결을 해주면 되는 거죠. 운영위에서 상임위에서 의결하고 본회의까지 예산이 통과돼요. 어차피 이제 사업을 짜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의회 사무국이 먼저 총알을 짜게 되니까 그런 제안을 이제 한 거고 또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의원들이 만약에 수긍을 한다면 그러니까 긍정적 의견이 더 모아지면 뭐 사업에 반영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약간 신국장님은 당장 본회의장에 적용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렇죠. 소모임방부터 좀 시범적으로 해보자라고. 그래서 본회의장에는 대신 이제 우리가 이제 못으로 이제 뭐 받고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회의장에 현수막 할 때 네네네네. 그런 게 이제 또 미관성 좋지 않으니까 현수막 거치할 수 있는 어떤 뭐 자동 뭐 기기 같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쭉 내려오게 네네네네. 하고 막 이런 거 네. 그런 거를 이제 원용대원 좀 제안을 해서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또 답변을 하긴 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김지현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원주시 의회에서 매년 사용하는 인쇄 용지가 평균 약 25만 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요. 진짜 네, 많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23만 매면 진짜. 네네. 이걸 다 출력하는 잉크 비용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요. 다 네. 버리고 어떻게 이게 폐기되느냐, 네네. 재활용이 잘 되느냐, 이것도 이제 따져봐야 되는 문제. 아니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프린터기가 약간 그 무한 잉크 기계거든요. 근데 그게
뭐 한 8,000매 정도 된대요. 근데 아직도 한 반을 못 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23만 명 사실 우리가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거의 8,000매면 많이 잡아서 만매라고 쳐도 23배잖아요. 그렇죠. 23배잖아요. 그거를 쌓아 올리면 어디까지 닿을지 그니까요, 궁금하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의원실마다 쌓이는 A 포인트 너무 아깝다. 김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근데 하면서 이런 것들을 네. 또 막 이렇게 이면지로 활용하기도 어렵잖아요. 이런 그렇죠. 보통 이렇게 의회에서 쓰는 것들은 아마 보안 문서이기도 하고. 보안 문서인 네.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의회 때부터 김재원은 또 재선은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 의회 야, 또 초선 여기서 때. 이제 또 나오는군요, 그렇죠. 이게. 내가 초선 때부터 이거 주장했다. 주장했는데 그때도 개인 태블릿 사용하는 의원들도 있었고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뭐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이제 오히려 파일 관리하기가 더 쉽다. 이게 예전 거 찾으려면 종이면은 막 다 뒤져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뭐 이렇게 그렇죠. 뭐 네. 색인 같은 거 붙여가지고 맞아요. 막 뜯어. 근데 네. 파일은 오히려 쉽지 않냐. 옛날 거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익숙해지기만 하면 오히려 파일 관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오히려 더 아까 지적됐던 뭐 수정된 문서에서의 그 헷갈림이 오히려 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내가 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제목 보거나 이러면은 비슷한 제목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나 이거 이번 자료인 줄 알고 들고 왔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 자료이기도 이렇게 더 헷갈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파일명이 없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네. 이 최근에 저 요새 이제 국정조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서울시 의회에서도 자료를 옛날 걸로 의원들한테 주는 바람에 시장은 요즘 걸 갖고 있고 의원들은 옛날 걸 갖고 있고 오히려 종이로 나눠주니까 그런 혼선이 벌어져가지고 그러니까요. 막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여기서 매뉴얼 뭐 지적하는데 저기서는 아니 그게 이거 준 공무원 누구냐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요. 종이라고 네네. 해서 혼선이 덜한 거 아니고 디지털이라고 해서 특별히 혼선 나오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의 이제 민주의원도 얘기를 하는 셈을 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설령 사용하지 않는 의원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뭐 한번 사두면 뭐 또 4년 뒤에 다른 의원이 또 쓸 수 있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네. 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넘기면 되기 때문에 그냥 일단 구비를 해두면은 어쨌든 필요한 의원들 아니면 산 김에 또 쓰는 의원들도 있을 수 그쵸, 있으니까 그쵸. 네, 네네. 그렇게 해보자라는 제안을 해서 그래서 뭐 우리가 추경을 세우든지 해서 정말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원주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김 의원이 네네. 그래서 신국장도 일단 그렇게 하겠다라고 네. 답변을 했습니다. 아니 왜냐면은 요즘에는 대부분의 문서를 디지털로 작성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수기로 작성을 해서 그걸 수기로 보는 게 아니라 디지털로 작성된 문서를 출력을 해서 보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태블릿을 활용하면은 굳이 디지털로 작성된 문서를 굳이 또 출력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뭐 인쇄 용지도 좀 아끼고 좀 효율적인 또 이제 의정 활동이 또 될 네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고자 좀 이런 태블릿 PC 도입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또 LED 전구판 설치. 그래서 의회부터 탄소 중립 솔선수범하자. 여기 이제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당장 LED 전광판이 아마 뭐 반영될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안 되더라도 저는 가능하다면은 뭐 그러면 최소한 전광판이 안 된다면은 프로젝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프로젝터에 이렇게 뭐 PPT 보면은 파워포인트에 그 현수막 정도의 위치를 잡고 그래서 띄우면은 그 밑에 검은 배경으로 그냥 처리를 하면은 그게 딱 현수막처럼 위에 뜨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도 있군요. 네네. 네. 그래서 저도 뭐 행사를 하거나 그럴 때 굳이 현수막 출력 안 하고 그렇게 좀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아마 물론 뭐 외부로 나가는 경우는 현수막을 직접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뭐 출력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이런 소모임방에서 진행되는 행사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띄워놓고 사진 찍는 경우가 그렇죠,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전광판이 당장 예산이 조금 어렵거나 아니면 그 얘기했던 미관상 좀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프로젝터를 활용하는 방법도 좀 적극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이디어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어쨌든 네. 이런 고민을 의회도 이제 하기 시작했다. 네네, 어떤 방식이 됐든 뭔가 지금의 방식은 좀 탄소 중립과는 거리가 멀다. 탄소 네네. 중립을 좀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제안들을 좀 의원들이 해줬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확실히 이 탄소 중립이 우리 삶에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그렇죠. 사례가 된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의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뭐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분리배출 잘하자 이런 경우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의회에서 의회 어떤 운영의 관점에서도 이렇게 탄소 중립을 고민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 또 의미 있고 또 핵심 이슈로 다룰 만한 내용이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좀 한번 꼽아 보았고요. 이슈 2
의정 홍보 톡 채널 운영. 그 다음 이슈는 또 어떤 이슈인가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의정 홍보 톡 채널 운영 이 두 번째 이슈입니다. 요거 역시도 이제 원용대 의원이 제안을 한 건데 시민들에게 이제 의원들의 의정 활동 내용을 좀 효율적으로 홍보할 톡 채널을 좀 운영하는 식의 좀 다양한 홍보 방법을 마련해 달라고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의정 활동을 이제 지역 오피니언 좀 리더들 좀 이런 분들은 네. 빠르게 좀 소식을 접할 수 네네. 있긴 한데 항상 관심이 또 네,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소수의 좀 원주 시민들 사실 뭐 여기 소수라고 의원은 표현했지만은 네. 네. 다수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아마 의원, 여기 네, 앞에 시민들. 지역 오피니언 리더가 아마 그렇죠. 소수에 가깝고 네. 대부분의 시민들은 사실 의원들이 뭘 하는지 맞아요. 내 지역구 의원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선거 때나 공보를 보고 가끔씩 뭐 아는 그 네네네. 정도가 사실 현실적인데 그러다 보니 어쨌든 시민들이 의원들의 활동을 아는데 제한적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네네. 근데 지금 원주시가 운영하는 이제 카카오톡 이 채널 중에 원주 기업톡 채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저도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화면에 이거 뭐 지원 정책 같은 것도 올라오고 기업 관련 구인 구직 같은 행사 네네. 같은 것도 올라오고 뭐 이런 게 계속 올라와요. 이게 한 지금 팔로우가 한 2,000명이 가까이 오. 되는. 그래서 네. 꽤 괜찮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맞네요. 네, 그래서 원용대 의원도 요 좋은 게 있다. 원주 기업톡 채널 좋은 사례가 있다. 원주시에도. 그러니까 요것처럼 우리도 우리 의회도 좀 카카오톡을 활용하면은 예산도 안 들고. 이거 그쵸, 하면 네. 뭐 문자 보내려면 또 돈 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카카오톡은 좀 비교적 뭐 그 예산과 거의 좀 무방하니까 네. 이런 걸로 좀 시작을 해보자라고 말을 해서 이런 식의 좀 운영. 그러니까 사실 의회가 의정 소식지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종이로 다 출력을 합니다. 네네. 네. 요거 배포하는 게 사실 뭐 얼마나 읽겠냐는 생각도 있거든요, 사실. 그죠? 그래서 아마 이제 원영대원은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온라인 홍보를 좀 더 강화하자. 이런 취지를 좀 제안을 한 것 같고. 네네. 여기에 또 앞서 또 김지현 의원. 아까 이제 우리 탄소 중립도 듀오였는데 원영대원 또 김지현 의원도 나섭니다. 아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이제 거들면서 이제 이게 여야를 이제 그렇죠. 넘어서 네. 아니, 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티키타카가 계속 이어지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의원들의 5분 발언 영상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뭐 링크 같은 걸 걸어가지고 함께 보내주면은 딱 이제 시청 각적으로도 딱 효과가 있을 거다. 그렇죠. 네. 띄니까. 그리고 뭐 그렇게 5분 발언 자체가 길이가 길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두 의원이 좀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또 신철훈 의회 사무국장은 처음에는 톡 채널이 뭔지 모르겠다는 눈치예요. 아, 그래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야. 사실 이거 원주시가 운영하는 건데 이걸 잘 모르셨다는 게 좀 많이 바쁘셨나 봐요. 국장님 그렇죠. 톡 채널은 적극 팔로우를 하지는 않으시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근데 약간 엉뚱하게 경로당에 뭐 의정 소식지를 배포하는 건 뭐 힘들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마 뭐 의정 소식지 관련 이제 질의 순서였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걸로 좀 이해했는데 나중에 이제 재차 이제 원영대 의원이 얘기를 하니까 설명이 좀 이해지니까 그러면은 좋은 아이디어 같으니까 뭐 저희도 한번 알아보고 가능하면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해서요. 네. 근데 이게 사실 나중에 이제 뭐 저희가 또 이제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과정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뭐 우리 행복원주 같은 소시티도 있잖아요. 그쵸. 원주 시장을 네네. 또 알려주는 그리고 이제 의정 소시티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종이로 계속 인쇄를 하고 있는데 많이 뽑거든요 사실 이거를. 맞아요. 네, 네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사실 읽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측정이 돼 있는 경우가 없고 오히려 사람들은 온라인 통해서 많이 보는 시대이니까 좀 우리가 탄소 중립 이것도 역시 맞닿아 있는 거죠. 종이에 대한 출력을 좀 줄이고 오히려 홍보 효과도 강화하려면 네네. 이런 식의 좀 톡 채널과 접근들. 같은 네.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의 또 제안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가능하다면은 제가 소금산 그랜드밸리 채널인가 아니면 원주시 채널인가를 한번 팔로우를 한 적이 있는데 왜 팔로우를 했었냐면은 그때 꽁들이 저희 그 원주시 마스코트 우리 있잖아요. 또 귀염둥이 원주시에 뻥을 근데 모티브로 한. 그때 이제 이모티콘을 좀 주는 이벤트 보통 이게 톡 채널 보면은 그런 이벤트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이모티콘을 주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그때 팔로우가 좀 많이 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막 이모티콘을 거의 5,000개 뭐 이 정도를 배포한다라고 들었는데 이미 그 수가 다 차가지고 뭐 2차 배포를 또 염두에 두겠다 한번 고민해 보겠다 이런 내용의 공지가 올라왔을 정도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특히 꽁들이 캐릭터가 좀 귀엽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귀염둥이에요.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팔로우를 하거나 근데 또 팔로우를 하면은 웬만해서 톡 채널 아마 팔로우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게 내가 진짜 지긋지긋해라는 생각이 들어서 팔로우 취소를 하지 그렇죠. 않는 이상은 되게 그냥 남겨놓거든요. 전 10년 전에 라식한 안과가 아직도 톡채널 보내옵니다. 갈 일도 없는데 거기. 그러니까 근데 그걸 굳이 막 내가 팔로우 취소를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냥 뭐 왔네 이러고 넘어가긴 하지만 근데 이런 원주시 뭐 홍보 시의회 뭐 의정 홍보 톡 채널이 운영이 된다면은 그런 뭐 적절한 이벤트와 같이 결합된다면 근데 그런 의전 소식지를
이제 출력하고 배포하는 예산의 일부 부분을 뭐 만약에 뭐 경품 이벤트를 좀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또 이제 시와 협의해서 꽁들이 캐릭터를 조금 더 뭔가 의회의 캐릭터를 조금 가미해서 그렇죠. 네,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뭐 보통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막 미무나 짤로 쓸 때 막 판사 막 밈이나 아니면 뭐 그런 국회 밈이나 맞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을 같이 결합해서 뭐 그런 형태로 만약 이모티콘을 만든다면 그것 또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사실 의원들은 또 이런 문제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홍보하는 거. 아, 그쵸. 네, 네. 우리가 이런 일 하는 거 홍보하는 네. 거 또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런 질의가 아마 능력에서 나온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취지는 저도 네, 뭔가 네.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사실 저희도 일부러 원주시의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렇게 회의록 보고 이러지 않는 이상은 의원들이 뭘 하는지 사실 알기 힘들거든요. 맞아요, 각자가 맞아요. SNS에 막 얘기하긴 하지만은 그쵸. 그걸 다 모아서 볼 수 있는 방법도 네.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좀 톡 채널 운영 같은 거 뭐 저는 해봄직하다. 어쨌든 의회 사무국장 신국장님도 긍정적으로 해보겠다고 답변했으니까 네네. 어쨌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핵심 이슈를 요 두 가지 정도 네. 이렇게 뽑아 보았는데요. 의회 운영위원회라 그래서 되게 엄청 딱딱한 이제 의회 운영과 관련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긴 했는데 처음에는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비단 의회 안에서의 물론 내용이긴 하지만 그게 의회 밖에 여러 지점들과도 맞물려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날 뭐 이거 말고도 재밌는 질의들도 많아서 예를 들어 뭐 이제 좀 이제 체격이 좀 큰 의원들도 이제 막 시대의 흐름이 좀 바뀌어서 사람들 체격도 바뀌고 골격도 바뀌고 이런 상황인데 네네네. 책상이 너무 좁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네네. 하고 뭐 시시콜콜한 얘기들도 나오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원주 시민들한테 또 영향을 또 끼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질의도 나오고 또 다양한 얘기가 나왔다.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핵심 이슈 두 가지를 조금 뽑아봤고 최고의 플레이어. 저희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면은 요 운영위원회에서 최고의 플레이어는 네. 누군가요? 네. 최고의 플레이어 역시 뭐 지금 제일 많이 언급된 우리 원용대 의원을 최고의 네. 의원으로 꼽고 싶습니다. 이분이 사실 이제 여당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인데도 어떻게 보면 거의 모든 안건에 이분이 질의를 하시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네, 네네. 그러면서 이제 거의 원맨쇼였다. 아하. 이 행정상황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네. 그래서 이날 회의록 읽어보면 거의 뭐 한 제 뇌피셜로 한 70%는 원의원 혼자 야. 말한 것 같아요. 아니 아까 요 운영위원회 9분이 계시는데 네. 점유율이 상당해요. 그래서 전성기 메시급 거의 그래서 경기 지배 능력. 네. 대단한 활약을 펼쳤고 어떻게 보면 또 적절했다. 또 질의 같은 것도 시대적 흐름에 맞게 저희 앞서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탄소 중립을 위한 뭐 LED 전광판 설치 또 태블릿 PC 보급 이런 걸 제안한 것이 또 눈에 띄었고요. 또 카카오톡 같이 이렇게 좀 큰 예산이 들지 않는 SNS를 활용한 좀 홍보 방법을 제안하는 그리고 또 시대 변화에 맞게 의원들 체격에 맞지 않는 책상을 교체하자는 등 뭐 이런 좀 적절한 좀 질의들이 계속해졌고 뭐 아이디어 같은 것도 괜찮게 네. 제안을 해주셔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통 보면은 질의하고 지적하고 이런 데서 그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지적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대안을 적극적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의미 있지 않나. 네. 그렇죠. 네, 이분의 지역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초면 개운동 명륜일동 봉산동 행구동 네. 네, 초선 원용대 의원 최고의 플레이어로 선정해 봤습니다. 야, 약간 김지현 의원이 적절한 어시스트를 잘해주긴 했는데 그렇죠. 약간 최고의 플레이어라면 최고의 약간 어시스턴트 상이 그렇죠. 있다면 김지현 의원도 상당히 티키타카를 아주 위원장 부위원장 두 분이 잘 하시면서 네. 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상황사 이끌어갔다. 네.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원용대 네. 의원을 저희가 한번 최고의 플레이어로 꼽아보았고요. 총평. 그러면 총평을 한번 좀 남겨보죠. 네. 우지 씨는 좀 어떠셨나요? 네. 뭐 일단은 사실 그 생각보다 그래도 의원들이 이제 좀 의회가 그래도 솔선수범한 자세를 갖췄으면 좋겠다 해서 탄소 중립 같은 어떻게 보면 시적절한 그런 아젠다를 좀 꺼낸 것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소가 좀 보여지고요. 확실히 시대가 좀 바뀌었다. 원주시 의회가 사실 그렇게 아주 기민하게 대응하는 인사는 없잖아요. 네네네. 의회사 지방의회도 그렇죠, 그렇고 그렇죠. 특히 이 원주시의회도 그러나 이제는 좀 그래도 시대 변화에 좀 발맞추려는 움직임을 운영위원회부터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아젠다를 잘 던지는 의원들은 있어요. 근데 보면은 이 9명의 의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날 회의록 보면 발언한 사람은 단 3명밖에 없어요. 아, 네. 발언 자체를. 네, 발언자가 김지현은, 원용대 의원, 홍기상 의원 이렇게 3명만 발언했는데 김지현 의원 위원장이니까 당연히 발언을 했을 그쵸, 거죠. 네. 네, 뭐 질의도 하긴 했습니다. 네. 어쨌든 결국에는 원용대 의원, 홍기상 의원 이 정도만 질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의 원용대 의원 혼자 다 질의했습니다. 모든 다들 나머지 그 의원들은 뭐 했냐, 할 말이 없는 건지, 준비를 안 한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저는 이게 좀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지점도 있다. 이게 사실 의회 운영위원회를 다들 별로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역구에 뭐 그렇게 이게 뭐 결정적으로, 예산 끌어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 겸직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쵸, 다 그쵸. 본인의 원래 이제 상임위가 있고, 이거는 약간 겸직하는 건데, 의회 운영위원회는. 그러니까 본인 원래 상임위를 더 신경 쓰지, 의회 운영위원회는 그냥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자세가 이번에 좀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혹시 궁금해서, 원래 의회 운영위원 다 이렇게 하나? 행정사무업을? 작년 거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네네네. 근데 작년에 의원들 대부분이 다 발언합니다. 오. 9명 의원들이. 그런 걸 보면은, 아니, 올해는 왜 유독 이런가? 오늘 편견을 갖고 싶지 않은데 초선들이 많아서 그런가? 아니, 왜 다들 이렇게 준비를 안 해서 오시는지, 할 말이 없는 건지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저는. 뭐 초선 의원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맡은 그 다른 상임위 준비가 너무 좀 바쁘다 보니까 그러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또 그렇게 포장해 드려야죠. 네, 어쩌겠습니까? 네. 뭐.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도 이걸 살펴보면서 느꼈던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의회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그냥 의회 내부의 일만으로 그친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과 아니면 이 시대적 흐름과 맞닿게 고민해 볼 수 있고, 그걸 적극적으로 방영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약간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 그런 것들이 좀 작용해서 더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내년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래도 좀 적극적인 질의 이런 게 좀 이루어져서 좀 더 내실 있는 사무감사 됐으면 좋겠다. 네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 약간 아쉬운 지점들은 이렇게 적극적인 제안들이 이루어졌음에도 약간 그 의회 사무국장님께서 약간 너무 보수적으로 사무국장님도 네. 힘드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해는 하나 약간 이 정도면 충분히 반영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수용의 의사를 밝혀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너무 약간 뭐 그건 좀 이런 약간 태도들이 네.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이게 실제로 이게 반영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들게 하는 그런 네.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네. 사실은 일이 늘어난 거기도 하거든요. 그쵸. 의원들 제안이 좋은 취지긴 한데 네. 사무국장에서는 인력도 부족한데 이게 사무국장 입장도 이해해야 돼요. 그쵸. 사무국장 네네. 입장도. 근데 어쨌든 뭐 그래도 어쨌든 해보겠다, 검토해보겠다. 그리고 뭐 의원님들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다 이렇게 했으니까요. 네네. 내년에 좀 어떻게 보면 변화된 모습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그 특집 이제 리뷰 방송의 첫 번째 시간으로 의회 운영위원회 편을 좀 다뤄보았는데요. 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그 활동인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렸고, 그리고 그 첫 시작을 어떻게 보면 알리는 또 의회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마 오늘 이제 다 올라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그렇죠. 올라와 있는 내용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해당 상임위의 내용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뭐 아까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주요 이슈 소개해드리고 최고의 플레이어를 꼽았던 것처럼 아마 이와 비슷하게 각 상임위에서의 다양한 활동들, 그런 이슈들, 그리고 그 상임위에서 최고로 활동한 그 플레이어들을 저희가 한번 꼽아보는 나머지 세 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계속 쭉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올라온 거. 특히 이렇게 연말에 또 이제 1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뭐 집안일 하시거나 아니면 또 업무 보시면서 또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많이 남는다 연휴에, 그럴 때 이렇게 정주행하기 좋은 이런 콘텐츠가 필요하거든요. 또.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오늘 먼저 하는 척 행정사무감사 리뷰 특집편을 같이 함께 즐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 앞으로 또 이제 쭉쭉쭉 이렇게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여기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국인, 조은주였습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 다음 편에서 봐요. 계속 들어주세요. 그러니까요. 네. 채널 고정.